별 볼 일 없던 분당 땅 5만 평을 사들여 240억 원의 수익을 만들고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한 미국의 아마존에 과감하게 베팅해 IMF 외환위기가 오기 전 막대한 자금을 외화로 보유한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실제로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JTBC 금토일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주인공 진도준입니다. 방영 2주 만에 시청률 15%에 육박한 재벌집 막내 아들. 극중 송중기의 대박 투자도 열광 포인트지만 내용에 숨겨져 있는 삼성, 현대, 기아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인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은 재벌집 막내 아들에 숨겨져 있는 우리나라 재벌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던 송중기가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살해된 뒤 집안의 막내 아들로 회귀해 복수하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1980년대를 배경으로 실제 우리나라 재벌가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들이 많아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극중 이성민이 연기하는 순양 진양철 회장과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외모가 매우 유사합니다. 쓰고 나오는 안경, 헤어스타일 등이 고 이병철 회장을 빼다 박은 모습인데요. 1화에서 진양철 회장이 초밥 밥알 개수를 물어보는 에피소드는 실제 이병철 회장의 일화라고 하네요. 삼성그룹의 중역들이 신라호텔에 모여 점심을 하기로 한 날, 이날의 요리사는 이병환 조리부장이었습니다. 신라호텔 조리부장으로 주가를 날리던 30대의 젊은 요리사 이병환은 4차례나 일본 연수를 가서 일본 요리사들로부터 초밥에 관한 모든 것을 배워온 터라 초밥에 관한 한 내가 한국 최고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병환 조리부장이 이병철 회장 앞에 초밥을 내려놓고 표정을 살폈습니다. 이 회장이 묻습니다. 일본 가서 공부는 많이 했나? 회장님 덕분에 이것저것 다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또 묻습니다. 그런데 이군, 초밥 한 점에 밥알이 몇 개고 등골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흐른 이병환. 그 자리에서 밥알을 세기 시작합니다. 320알이라고 대답하는데요. 이 회장은 그의 말을 이었습니다. 낮에는 밥으로 먹기 때문에 320알이 좋고 저녁에는 술을 곁들여 안주로 먹으니 280알이 적당하다. 초밥에 있어선 우리나라 최고라고 자만하던 조리부장에게 가르침을 준 일화죠. 극중 순양백화점의 대표로 나오는 진양철 회장의 딸 진아영도 누군가를 닮았는데요. 진앙 갈색 섀도우, 백화점 경영. 신세계그룹 초대 회장이자 이병철 회장의 딸 이명희 회장입니다. 극중에서는 순양의 후계자 자리에 야욕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세력 싸움에 가담하지만 실제 이명희 회장은 25세에 정재은 씨와 결혼해 12년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버지 이병철이 말합니다. 백화점 사업부를 맡아서 운영해봐라. 자신 없다며 거부하려던 이명희 회장은 이병철 회장의 앞으로는 여성도 사회활동을 해야 한다는 설득에 결국 수락합니다. 1979년 영업 담당 이사로 신세계에 입사한 이명희 회장. 이인이 한솔그룹 고문과 더불어 이부진, 이서연 등으로 이어지는 삼성과 여성 경영인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주인공 진도준의 1회차 삶. 아진자동차가 인수합병되며 대규모 해직 사태가 벌어졌고 당시 아진자동차 노조 소속의 아버지가 파업투쟁을 감행합니다. 투쟁이 성공적이었다면 좋았겠지만 피투성이로 진압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뉴스에 보도됩니다. 함께 뉴스를 보고 있던 진도준과 진도준의 어머니. 진도준의 어머니는 충격에 쓰러져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2회차의 삶을 시작한 진도준은 이를 막으려 진양철에게 아진자동차 인수자금을 대주고 아진자동차의 고용승계를 약속해달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아진자동차의 모습은 기아자동차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1944년 김철호에 의해 경성 전공으로 시작한 기아. 초기에는 자전거 부품을 만들었으나 일본 혼다와 합작해 이륜 오토바이를 처음 생산했고 그 후 자동차 사업에도 손을 뻗으며 1974년 국산 승용차 시장 1위 브리사를 제작했습니다. 1992년엔 독자 모델 세피아를 출시하며 여의도 2번 사옥을 지었죠. 탄탄대로처럼 가는 듯했지만 1997년 7월 경영 악화로 부도를 맞았습니다. 28개 계열사의 직원 5만 5천 명, 1996년 자동차 수출 30억 달러, 재계 순위 8위 그룹의 몰락이었죠.
기아는 1998년 법정 관리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10월 현대자동차의 공개 경쟁 입찰을 거쳐 낙찰돼 현대그룹에 편입되었습니다. 극중 진도준의 어머니 이혜인은 유명 배우 출신입니다. 진양철의 삼남 진용기와 결혼해 순양가의 며느리가 되었죠. 순양가에선 어울리지 못하지만 기가 죽거나 눈치를 보지는 않는 인물인데요. 재벌가로 시집간 연예인, 특히 한창 인기 있던 때여서 화제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1995년 연예계 뉴스의 시작과 끝이었다는 고현정입니다. 고현정 역시 드라마 모래시계로 한창 인기였던 1995년 모래시계 종영과 함께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과 결혼했습니다. 동시에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며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죠. 극중 현성일부 사주의 외동딸 모현민도 모티브된 인물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건희 회장의 아내 홍라희 여사입니다. 모현민은 순양가의 장손인 진성준의 아내가 되는 인물인데요. 홍라희 여사는 홍진기 중앙일보 사장 겸 동양방송 회장의 장녀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결혼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눈에 들어 며느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송중기가 1회차 인생 때 후배 직원의 휴대폰을 보며 우리 회사 휴대폰 아니잖아 하는 부분은 이재용 삼성 회장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과거 이재용 회장이 다른 휴대폰을 쓰는 기자를 만나자 통신사, 원하는 기종, 색 등을 묻더니 휴대폰을 선물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재벌가 이야기와 우리나라 현대사가 녹아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 앞으로 또 어떤 에피소드가 나올까요?